아, 그러면 대왕의 의미가 막 크게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그 농담이 있지만 네. 실제 이분의 업적을 하나하나 마주치게 되면 진짜 대왕이 맞았구나 생각이 들만한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내정된 오랜만에 뵙네요. 세종대왕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아니 이분 모셔도 돼요? 내정 축하해야죠 일단. 아 내정 축하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인공 내정 축하해야죠. 이 자리가 그렇게 축하받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 우린 안 된다고 봐야 되니까.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꿀잼 혁명당에서 아니 그쪽에서 지금 혁명당이에요. 혁명당이요? 칠 겁니다. 아 그래? 큰일 났네. 혁명당에서 나왔다 이거죠? 네네.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의원. 박 뭐예요? 네, 박의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박의원. 근데 소속은 어디 림유성 씨 같은데 혁명당입니다. 혁명당. 바꾼 거 아니죠? 아니에요. 본명입니다. 네, 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근데 이분이 좀 점심을 많이 드셨나요? 부어 있죠 지금 청문회가 그렇게 어제 라면 먹고 잤어요? 놀러 오는 자리가 아닌데요. 자, 대변인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저기 세종대왕을 대신해서 이 청문회에서 그분의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서 오늘 배석한 증인 박정호입니다. 네, 증인. 네. 어떤 관계십니까, 세종대왕님이랑? 무관합니다. 무관하니까 그래도 뭔가 싸움은 잘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한쪽에 뭔가 무기 있는 거 아니에요? 손 한번, 선수 한번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진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실만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자, 머리숱 다 어디 갔습니까? 동생이에요? 머리숱 다 어디 갔어요? 본인이에요?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젖살이. 오히려 시간 지나면 젖살이 빠져야 되는데 젖살이 붙었네요. 네, 좀 약간 역행합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네. 세종대왕 유일한 그 대왕의 칭호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대왕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왕조의 기록 남아 있는 사람이고요. 이 대왕은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그럼? 이게 속칭 농담 삼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불렀던 게 이분이 어마어마한 비만이었어요. 그러면 본인도 대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대물. 대물도 이상한데요. 이상합니다. 네, 대왕 오징어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대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네. 대물은 우리가 어울리죠. 일어나 보세요. 책상 뒤집어집니다. 자, 이분이 그물. 이해력이 많이 딸리시네. 자, 이분이 그 어마어마한 편식쟁이로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살쪘어요? 편식을 고기 반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제 할아버지가 전부 여진족 뭐 이런 북방계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나 이제 형제의 연으로 맺어진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워낙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없으면 상을 멀리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육식 편식쟁이고 또 한 가지 운동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우리 아들이 너무 운동을 멀리한다. 그래서 나랑 같이 사냥도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안 하고 편식으로 고기 중심으로만 드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워커홀릭이세요. 일을 엄청 열심히 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잠도 안 자면서 진짜 평생을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재임 기간이 32년인데 32년. 도대체 이 32년 동안 이 많은 업적을 어떻게 하셨나 보면 이게 그 정도 업무량을 보이지 않고선 불가능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마지막 임종을 근처로 두셨을 때는 그리고 재임 기간 말년에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멀어지셨어요. 그래서 밤새 그걸 본 것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결국 당뇨에 걸렸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실록 중반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허리띠가 지금은 헐거워졌다.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살이 좀
빠지죠. 아. 그리고 합병증으로 눈이 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워커홀릭으로서 눈이 나빠진 것 플러스 당뇨가 같이 와서 말년에는 정말 다양한 합병증 고생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농담 삼아 대왕이라는 게 이제 몸집이 좀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러면 대왕의 의미가 막 크게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그 농담이 있지만 네. 실제 이분의 업적을 하나하나 마주치게 되면 진짜 대왕이 맞았구나 생각이 들만한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업적들 이거 말고도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셨는지 한글 빼고 네. 뭐가 있는지 네. 예, 아는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21세기에 우리가 최첨단의 정책이다라고 해서 입안되는 법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세종이 그때 다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애를 베고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이제 여성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육아나 어린 시절의 그 뭐랄까 정서적 정서적 발달을 그렇죠. 위해서는 사실 그게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랄까 개발연대 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다 일터로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종은 어떻게 했느냐? 가장 미천한 신분인 노비,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강제했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어허. 아하이. 육아휴직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상 지금 현대 시대에도 육아휴직 쓰기가 굉장히 눈치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육아휴직 썼다가 직장을 평생 못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오. 복직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었었어요. 네. 자리가 있는데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행이 잘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세종실록 그 세종 16년 됐던 4월 26일 기록에 보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하면서 이제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까지의 출산 휴가는 산후 7일이 끝이었습니다. 그 방금 증인이 이야기한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7일. 맞습니다. 네. 7일이 끝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세종대왕이 출산 전과 후 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왜냐하면 애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그 전에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는 좀 다르던데. 애기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계단을 10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던데. 케겔 운동도 하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고 아, 다른 거예요? 무리한 걸 들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후로 100일로 휴가를 확대. 이것만 해도 그거 대단하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정 못해요. 그래요? 네. 왜? 왜냐하면 조선시대 노비고 누구의 주인이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정말 시행이 됐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노비들에게 관에서 관리하는 노비니까 보편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네. 이거는 왕이 관노비에서는 제일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이잖아요. 왕이 직접 그 각 지사에 명령을 한 거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행이 됐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면 정말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단순히 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지. 야. 시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행을 했고요. 시행사고가 거기다가 많았어요. 네. 플러스 이거부터가 더 놀랍습니다. 와, 저는 여기에서 막 그냥 닭살이 쫙 돋았는데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거니까 뭐 혼자서 닭살 돋지 마시고요. 그 닭살 저희가 확인합니다. 여노비에게 출산 전후로 100일의 휴가를 준 거 플러스 네. 요즘 우리 유럽에서 했던 거 우리도 차용하는 거 있거든요. 배우자 동반. 남편? 남편도 출산 휴가를 같이 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대기업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중소기업은 잘 안 되죠. 맞아, 거의 맞아. 진짜. 자, 그런데 남편에게도 휴가를 30일 줘라. 이 당시에요. 네. 한 달을 놀지 말고. 놀라고요. 네. 한 달을 열심히 놀라고. 네. 그래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주어라.
명령을 했던 기록이 나. 자, 이거 말고는 그러면 없어요? 끝났어요? 세종대왕님의 어떤 아닙니다. 업적? 우리 이제 이건 또 다른 드라마에서도 한번 차용됐던 건데 은여. 은여요? 은여 모르세요? 조선시대 때 무슨 의술을 생선이죠? 시행했던 여성들을 의녀. 의녀. 의녀 제도를 전국 각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조선시대다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몸이 아픈데 의원을 못 찾아가요. 왜?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스스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성들이 질병, 질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찾아가길 껄끄러워해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져서 일찍 조기에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진료를 껄끄럼 없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은여를 전국에 있는 재생원이라는 의료 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 기관에 은여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종이. 그러면은 이게 도입이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도 몸이 아플 때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럼 최근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가면 남성이 이제 진료가 약간 껄끄러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있는 산부인과를 그렇죠. 찾아갑니다. 맞아요. 근데 요거를 세종이 먼저 여기서 시행을 했다. 그럼요. 여기 두 분 같은 의원님들처럼 전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그 의료기관 설치하고 자 그래서 저 의료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하고 끝냈을 텐데 이건 디테일을 본 거죠. 자, 어쨌든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남녀노소 편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네. 그 당시 문화였던 남녀 7세 부동석을 깨고. 네. 아니 깬 게 아니죠. 그거에 맞춰서. 맞춰서 한 거죠. 그렇죠. 자 노도 얘기를 안 했네요. 남녀 노 할 때 노를 얘기 안 했네요. 어르신. 네 어르신. 네. 어르신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90세가 된 노인들은 장수하셨다는 걸 길어서 쌀 2석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288kg 정도 됩니다. 그거를 왕이 직접 하사하셨어요. 네. 어르신들에게. 네, 90세까지 장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그걸 직접 쌀을 내렸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80까지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는 그걸 국가적인 행사로 챙긴 거죠. 와, 그러면 개인이 그 팔순잔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팔순잔치를 그렇습니다. 챙겨준 왕이 거예요? 챙겨준 거예요. 이야, 지적 좋은데. 네, 제가 이제 99살 9개월 벽에 통치할 때까지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신분에 상관없이 노비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뭐 세종 때는 그 신분제가 거의 약간 벽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주 공고했습니다. 아주 공고했어요. 제 얘기에 노노라고 약간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아니 왜 또 그런 식으로 대답을 심지어 합니까? X까지 나왔어요. X까지. 여기 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무척 많이 쓰시네. 알겠습니다. 손보다는 입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